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사장입니다. 이 시간엔 태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성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의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자, 신호가 여러 번 나왔죠. 7일장에도 신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어딘지,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어떻게 재공략을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7일장이 어떻습니까? 11%대 고점 찍었어요. 자, 그리고 강보한 마감했죠. 38,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호가 나왔어요. 자, 일본상에서 신호 나면은 제가 수익 매매 싫어했죠. 수익 매매 신호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시는 전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뭐 종목들마다 달라요. 뭐 4개월, 5개월 보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수익 극대화. 봐봐요. 신호 나고 올라가죠. 한 달 걸렸죠. 한 달. 자, 신호 나고 이때부터 모아갔어도 자, 2달이죠. 물론 바로 상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짧은 상승은 나오기도 해요. 자, 그리고 나는 단타단기 좋아하는데 빨리 먹고 빠지는 게 좋아. 자, 그런 분들은 그냥 30분봉 차트에서 하시면 돼요. 자, 30분봉 차트상에서 신호가 나오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옵니다. 신호 나올 때 공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타단기 뭐 2%든 3%든 5%든 빨리 먹튀하고 싶다. 자, 이런 타점에 모아가시면 됩니다. 신호 나오고 나서 짧은 상승은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신호 나오면 또 잡으시고 분할 매수. 자, 이 신호를 미리 설정해 두셔야 태성뿐만 아니라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우리가 얼마든지 공략해서 단기간에도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호 설정 방법 간단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신호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방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를 선택하셔서 방입장 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100% 무료방입니다. 무료방, 공짜방이에요.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해 두시면 돼요. 신호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증권사 공동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태성 타점 잡아드리고 대응 전략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을 원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 이름도 적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해당 종목 우선순위에서 제가 영상 촬영을 해드릴 테니까. 자, 그리고 방에 입장하셔서 종목들 문의 주세요. 문의 주시면은 제가 이 방에서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빨리 수익 보시라고 제가 이 방에서 단타단기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드렸던 종목들 수익이 가득 나왔죠.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 주리분들 어떤 종목을 수익 낼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종목을 하세요. 자, 보시면 네오오토, 타이거래 다 제가 드린 종목이죠. 자,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시고 계십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방에서 시황도 올려드리고 중요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수익 보실 분들은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함께 매매해서 자, 매일매일 수익을 누적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새로 방을 팠으니까요. 자, 방에 입장하셔서 얼른 들어오세요. 자, 이 방도 정원 차게 되면 바로 문을 걸어 잠글 수가 있으니까 자, 미리 들어와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매매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태성 일봉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7일장에 시장이 밀렸던 이유 뭐 잘 아실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적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자, 오히려 삼성전자가 밀렸죠. 하이닉스도 10%대 밀리고 자, 반도체 대형주들 이렇게 흔들어주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 말씀드리면요. 자, 이 내용을 아셔야 우리가 엇박자 안 내고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매출이 171조, 영업이익이 89조 원을 기록했죠. 엔비디아를 제치고 전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기업이 됐어요. 지난 1분기에는 57조로 탑3였죠. 탑3였는데 2분기에는 1위로 등극했어요. 일단 오늘은 숫자만 발표했고 30일 오전 10시에 어닝콜을 열어서 자세하게 이 실적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죠. 근데 실적은 좋은데 왜 빠지냐? 일단은 외국인들 리밸런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기 말에서 끝나지 않고 이 3분기 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의 지분이 무려 16년 만에 최저치가 됐어요. 최저치. 이 삼성전자의 지분이 최저치가 됐습니다. 자, 비중이 축소가 되면 결국은 다시 채워넣게 돼 있어요. 좀 더 낮은 단가에 채워넣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중장기 전망치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실적은 누가 보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죠. 85조를 예상했는데 90조가 나왔잖아요. 거의 90조가 나왔잖아요. 충당금을 감안하면 성과를 빼면은 110조예요. 사실상 세 자릿수를 기록했죠. 자,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 이유. 자, 실적은 명백한 팩트예요. 명백한 팩트의 영역으로 좋다. 다만 실적을 바라보는 투심. 이 투심의 영역이 실적을 바라보는 뭔가가 불안감이 있다. 불안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이렇게 높은 반도체 실적이 계속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반도체가 돈을 벌려면은 자, 미국의 M7과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계속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자, M7 기업들을 잘 아시죠? 뭐 엔비디아, 아마존, 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테슬라 이 기업들에 해당하죠. 이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하겠냐? 자, 얘네들이 성장세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은 뭐 이 정도의 반도체 비용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생태계를 키워갈 텐데 계속 키워갈 텐데 혹시라도 이쪽에서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은 이제는 이 높은 반도체 비용을 성장의 팩트가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하는 순간 뭐 어딘가는 줄고 어딘가는 뭐 분해될지도 몰라라는 이런 확정된 사실이 아닌 자, 그런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반도체는 계속 잘 갈까?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할 수도 있어. 자, 이런 양쪽의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은 그럼 나는 좀 쉬어갈래.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실적은 실적이고 이런 논의가 열리는 국면이 있다. 지금 변동성을 넘으려면은 삼성전자보다도 자, 미국의 이 M7 기업들의 실적에 달려 있다. 얘네들이 돈을 벌고 AI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냐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AI가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그래?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럼 이런 부분도 겹치는 거예요. 그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다 같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 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분기에는 57조를 찍었고 2분기에는 89조를 찍었는데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실적이. 이거는 일시적일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자, 두 번째로 아니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 자, 요 두 가지 생각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 주가가 빠지면은 거봐, 일시적인 거야. 첫 번째 의견이 첫 번째 생각이 맞는 거고 주가가 오르면은 아니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잖아. 봐봐. 이런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그 주가에 따라서 이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무시를 해야 돼요. 자, 7일장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거봐,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 일시적인 거야. 빅테크들 실적 나오면은 투자 줄인다고 할 거야. 또 반대로 내일 또 주가가 오르면은 아니야, 지속 가능성이 있어. 계속 될 거야. 그 주가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의견에 따라서 투자를 뭐 변화시키거나 따라가면 안 된다. 자, 결국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다. 주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일시적인 시간 차일 뿐이지. 자, 삼성전자가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1686조를 기록 중에 있는데 시총 대비 추정 영업이익을 보면은 5조 원대로 나와요. 그런데 89조가 나왔잖아요. 자, 엔비디아 시총이 얼마입니까? 7200조예요. 근데 얘네가 영업이익을 82조를 기록했어요. 2분기에. 삼성전자보다 낮죠. 근데 시총은
몇 배입니까? 4배 이상 되죠. 자, 얘네가 추정 영업이익이 22조예요. 자, 근데 요거를 다 압도했어요. 삼성전자가 2분기에만. 최소한 현재 시총의 최소한 4배는 가야죠. 4배를 가야지 엔비디아 정도인데. 근데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벌었잖아요. 자, 2등인 엔비디아가 이런데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제일 싸요. 너무 싸요. 실적이 갑작스럽게 급증하다 보니까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외국인들 리밸런싱이 계속 이어지고. 근데 얘네가 곧 마무리되죠? 마무리되면은 저렴한 가격의 삼성전자를 다시 집중적으로 사기 시작합니다. 자, 그 타이밍을 기다리셔도 되시고 지금부터 기준을 잡고 몇 년 후를 보고 모아가야죠. 모아가시면 되죠. 그리 멀리 보지 않아도 그냥 1년 후만 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하락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태성이 추가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을 먼저 받아가세요. 나는 짧게 먹기보다 난 좀 크게 좀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은 자,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섹터가 우리 시장을 강세로 견인할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이 전기차 캐즘이 사라졌어요.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지난 23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이 거치고 이 기대감에 실적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끌 예정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입니다.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이미 2026년 올해 1월부터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 세계 1위가 전망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이미 세력들은 미리 알고서 전기차 캐즘이 사라진 2025년 하반기부터 집중 매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1차 급등 후에 수개월간의 눌림을 주고 다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격차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확실한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 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지금도 집중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의 확고한 의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이 기업에 비공개 채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테슬라의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요. 블루오션 시장이에요. 그리고 미국 주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서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 충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 요소는 바로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와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강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죠. 기존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은 2차전지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존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전망을 보시면요. 2025년도에는 21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2030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45억 달러 전망이 되고 있어요. 2035년에는 75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기에 대비 에너지 밀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쓰게 되죠. 전기차가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고 주행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현재 사실상 순수 전기만으로 1300km 주행거리를 달성한 차가 없어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주행거리 1500km 테스트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비용이 무려 150배나 비쌉니다. 가격 장벽 때문에 상용화 시에 가격을 20배 이하로 낮춰야 돼요. 150배에서 20배 이하로 줄여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이미 테슬라를 포함해서 포르쉐, 아우디, 현대차, 이 BMW,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프리미엄 차에 이미 저함량의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캐즘이 소멸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고요. 전고체 배터리보다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현재로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전지 기술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즉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 탑재량이 최소 10배에서 100배 이상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 바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와의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플 제로를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저평가 세력 매집주입니다.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마이크로소프트, 2번 테슬라,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정답을 제 개인 연락처로 010-2228-2935 이 번호로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명, 두 번째 적정 매수가, 세 번째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앞에 세 자릿수가 바뀌는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하셔서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성은 잘 아시겠지만은 인쇄 회로 기판, 자 바로 PCB와 반도체 공정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AI 시장의 팽창과 함께 그리고 기판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급격한 우상향을 펼치고 있는 이 핵심 상승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우상향으로 이어질 강력한 모멘텀이에요. 자 바로 차세대 유리기판, 게임 체인저죠. AI 반도체 패키징 게임 체인저라 불릴 수 있어요. 트리플 제로라 보시면 돼요. 자 본연의 모멘텀, 자 PCB, 그리고 유리기판, 그리고 복합동박, 요 세 가지 트리플 제로로 추후에도 역대 신고가 경신을 계속 이어갈 종목이에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유리기판. 태성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할 이 유리기판용 바로 이 TGV 애칭 장비와 동도금 설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2026년 초에 금속 표면 처리 전문 기업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유리판 제조용 설비를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유리기판 핵심 장비사로 완전히 체급을 올렸죠. 그리고 꿈의 배터리 소재, 복합통박 RTR 장비 시장 진입을 했어요. 태성은 기존의 기판, 반도체 장비에서 축적한 수식 표면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2차전지 배터리 음극재용 복합통박 장비 시장으로 사업 영토를 성공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복합통박은 배터리 무게를 줄이고 화재 위험을 낮추는 차세대 소재죠. 최근 배터리 업계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국내 대기업과의 복합통박 소재 설비 공급 계약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 가운데 최근에 중국 선전에서 열린 이 배터리 박람회에서 차세대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글로벌 수주 기대감을 한껏 높였고요.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돈을 버는 장비사라는 점이 주가를 견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죠. 상반기 수주만 900억을 돌파했어요. 중국 고객사양 60억 원 규모의 대형 PCB 애칭기 추가 수주를 포함을 해서 2026년 상반기에만 누적 수주액 약 913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연간 수주액이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확보된 수주 잔고가 하반기 실적으로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과거의 정체기를 벗어나서 완벽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고 있죠. 자, 이 부분이 하반기에 또 주가에 선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태성의 실적을 좀 더 살펴보면은 태성이 공식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누적 수주액은 약 913억 원을 기록을 했죠. 지난 4월까지 누적 수주액은 430억 원을 기록했죠. 5월에는 700억, 6월에는 913억을 돌파했습니다. 침체에 있던 PCB 제조사들의 설비 투자가 AI 반도체 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급격히 회복을 했습니다. 주력인 PCB와 반도체 기판 장비 발주가 쏟아졌죠. 6월에도 중국 고객사양 대규모 PCB 애칭 장비 등을 연달아 따내면서 약 60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따내면서 또 가파른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현재 확정된 913억 원 외에도 막판에 협의 그리고 조율 중인 수주 대기 물량이 100억 원 규모로 파악이 되고 있죠. 추가 수주권들이 정상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상반기 최종 누적 수주 규모가 1000억 원을 돌파할 전망이에요.
사실상 연간 수주 1,000억 원 돌파가 눈앞에 다가왔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태성의 이 장비 사업 특성상 수주 계약 체결 후에 공장에서 제작을 거쳐서 바로 고객사에 인도가 돼서 매출로 인식이 되기까지 평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려요. 자,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확보해둔 900억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이 대규모 물량은 2분기 실적부터 시작을 해서 3분기에 집중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찍히게 되죠. 이 시차 덕분에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의 가시성이 매우 높은 상태예요.